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00화를 맞이하여 특집으로 하나원 시인의 작품집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어느덧 100회를 맞았습니다. 시청자와 문인들의 따뜻한 조언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사실을 바탕으로 알찬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남긴 작품집은 총 7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작품은 1949년 5월 30일 발행된 하나원 시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55년 5월 10일 발행된 보리피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57년 7월 15일 발행된 하나원 시 전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1960년 3월 15일 발행된 자작시해설 황토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1962년 7월 30일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1962년 10월 20일 발행된 하나원 이항성 시화집입니다. 일곱 번째는 1964년 12월 15일 발행된 정본 하나원 시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원 시인이 직접 쓴 육필 하나원 시초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책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책에 담겨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하나원 시인을 상징하는 하나원 시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49년도에 발행된 책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재판으로 나온 1953년도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연도는 1949년 5월 30일이 되겠고요. 출판사는 정음사인데 정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사는 1928년 최현배라는 한 학자가 창업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최현배의 저서 한글갈, 우리말본 등을 해방 후에는 홍희섭의 조선과학사, 김사엽의 춘향전 역주 등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1959년 한국 최초의 세계 문학전집을 내어 1975년까지 100권을 그리고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세계 사상 교양 전집이라는 책을 36권을 완간하였고 한글학회 큰 사전, 한국사, 정음문고 등 가치 있는 책으로 출판계를 선도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이렇다 할 기획물을 내놓지 못하고 1989년 초세술 책에 눈을 돌려 잠깐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 뒤로 주목할 만한 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현배의 장남 최영해, 장손 최동식이 차례차례 대물림하여 경영하였으나 선친의 유지를 잇겠다는 뜻으로 개발했던 이벌식 예솔 타자기가 컴퓨터 바람에 밀려버리면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또한 최영해의 사후 친족 간 운영권을 둔 다툼이 있음으로 해서 사세가 기울었다 하겠습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전문 경영인도 초빙하고 사옥도 매각하고 했지만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1993년 부산의 채권자 김성남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라 하겠습니다. 발행인은 최영해입니다. 한글학자 예솔 최현배 선생의 아들인데 최형해는 1914년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집으로는
조선시대의 시조를 모아서 엮은 조선시조집이라는 책이 있고 8.15 해방 이후 창업자인 최현배에 이어 정음사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작품 수는 24편이 수록됐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25편이니 26편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24편이 맞다 하겠습니다. 작품명은 전라도길, 손가락 한마디, 벌, 목숨, 대모, 개구리, 열리지 않는 문, 파랑새, 삶, 막다른 길, 어머니, 명동거리, 비오는 길, 자화상, 고스톱, 수수야곡, 양녀, 자벌레의 밤, 업과, 추일기, 추야원한, 나, 봄, 여인 이렇게 24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원 시초의 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문학목록 제13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시초는 한국 신문학사에 등장한 최초의 나환자 시집으로서 특이한 체험을 객관적인 오조로 또는 민요적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제도권 문단과 연을 맺게 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명동의 한 바에 어깨에 닿을 만큼 머리가 긴 거지 하나가 나타났다. 거지는 대예손명의 신사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다가간다. 모여 거지는 신사들 앞에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종이에는 파랑새라는 제목의 시가 적혀 있었다. 한 신사가 제목을 들여다보며 그린버드 하고 중얼거린다. 이거 당신이 지은 거요? 네. 시가 되건 안 되건 한 장 사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인들이요. 자, 내가 소개를 하지. 이분은 정지용, 이분은 이용학이라는 분이요. 그들은 시를 파는 문둥이 거지에게 술잔을 권했다. 거지는 사양한다. 인간이 사는 조건은 육체적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정신적인 것이 제일이요. 어서 드시오. 정지용은 호주머니 속에 있던 고급 만년필을 꺼내 거지의 손에 쥐어준다. 내 오늘 밤은 돈이 없으니 대신 이 만년필을 갖다가 쓰시오. 그러나 거지는 만년필을 탁자 위에 놓고 허둥지둥 바에서 나간다. 이 거지가 바로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다. 그는 나병에 걸린 몸을 이끌고 비극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과 고독을 담은 시를 팔아 생존을 지탱해 나간 것이다. 어느 날부터 하나운은 자신이 쓴 파랑새, 비오는 길, 개구리 같은 시를 국어의 대가로 지불한다. 명동에서 시를 파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차츰 퍼지게 되고 이에 호기심을 느낀 몇몇 시인의 힘으로 1949년 신천지 4호로에 나시인 하나원 시초라는 제목으로 시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12편이 한꺼번에 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에 보면은 비오는 길 다음에 게시판이라는 시 제목이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오타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시집이 1953년 6월 30일 발행된 하나원 시초입니다. 1949년 발행된 하나원 시초와 대등소이한데 이 책에는 시 7편을 추가하여 총 31편이 증보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된 시를 알아보면 하운, 추억 1, 추억 2, 창경원, 고향, 버러지, 냉수 마시고 가련다 이렇게 7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수수 야곡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대모라는 시가 행렬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진행자가 들고 있는 보리피리인데요. 이 보리피리는 발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1955년 3월 20일 초판 발행이 되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1955년 5월 10일 재판으로 발행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9년 5월 30일 3판으로 발행된 책을 진행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인간사인데요. 인간사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행인은 박거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거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거영은 함남 원산 출생으로서 본명은 귀손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고 졸업을 하였으며 거기서 언론계에 투신하여 기자로 있다가 대한일보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하여 시인의 집을 운영하며 시 낭독회와 연구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습니다. 1925년 조선중앙일보에 시 공장의 화구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상징적인 수법과 수사적 문장으로 내면의식을 노래해 왔습니다. 1949년 첫 시집 바다의 합창을 내놓은 후 계속 악의 노래 1951년, 인간이 그립다 1955년, 고독한 반항자 1958년, 절정 1960년, 인간적 환상 1965년 등 6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이 밖에 나를 스쳐가는 것들 1967년이라는 명상록을 냈으며 대표시에는 황초령, 모르토로의 죽음, 상해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품수는 1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피리, 국토편력, 청지유정, 답하귀, 명동거리 2, 부엉이, 무지개, 해변에서 부르는 파도의 노래, 삼방에서, 리라꽃 던지고, 양자강,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비창, 추석달, 관세음 보살상, 나혼유한, 인골적 이렇게 17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보리피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하나운과 서울신문 기자 오수백의 필화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오후 서울신문 편집국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나타났다. 오수백은 시청 출입기자를 통해 그가 유명한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라는 것을 알고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사회부 차장 문재안에게 하나운에 관해 정확히 취재하도록 지시했다. 마침 얼마 전에 한 주간신문에서 하나운이 실존 인물이 아닌 유령 인물이라 하여 화제를 모은 일이 있었던 터라 알리바이와 확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운은 운동선수처럼 몸이 튼튼해 보였다. 시인은 기자의 물음에 답한 후 앉은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썼다. 보리필이었다. 오수백을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은 하나운이 돌아간 뒤 시를 보고 매우 놀랐다. 보리필이를 낭독하며 모두 좋은 시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하나운이 만진 펜에 네프라균이 붙었다고 소란을 피운 통에 오수백은 원고지로 펜을 똘똘 말아 휴지통에 내던졌다. 그리고 10월 17일자 신문에 하운 서울에 오다 네프라 왕자 환자 수용을 지휘라는 3단 제목으로
하나운에 관한 기사와 그가 쓴 시 보리피리를 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집은 진행자가 들고 있는 하나운 시 전집입니다. 발행연도는 1956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진행자가 들고 있는 하나운 시 전집입니다. 1957년 7월 15일 재판으로 발행한 책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인간사가 되겠고 발행인은 박거영 시인입니다. 작품 수는 48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작품명은 1953년 6월 30일 발행된 하나운 시초 증보 재발행된 31편과 1955년 3월 20일 발행한 보리피리 17편을 합본한 시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행렬이라는 시 제목이 대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동거리가 명동거리 1로 변경되었으며 차례에서는 냉수 먹고 가련다로 써놓고 본문에서는 냉수 마시고 가련다로 보아 차례에서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이 황토길도 네 권이 발행이 됐는데 초판은 1960년 3월 15일 발행된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2년 7월 29일 재판이 발행됐고 1962년 10월 25일 날 3판이 발행됐고 1965년 12월 18일 4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더 낡았습니다. 출판사는 신흥출판사인데요. 이 신흥출판사도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품 수는 시 48편에 수필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하나운 시초 초판에서 양녀와 업과가 빠지고 보리피리 시집 중에서 보리피리가 빠졌으며 추가로 생명의 노래와 낙화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나의 시작 수업, 시작 과정, 생명과 자학의 편력, 운명의 반항일, 나시인 사건, 운명의 반항 2, 새물결 치는 내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나의 슬픈 반생기입니다. 발행 연도를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62년 7월 30일 발행된 책입니다. 출판사는 인간사이고 발행인은 박거영입니다. 작품 수는 9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명은 낙화유수, 봄, 파랑새, 대모, 어머니, 해변에서 부르는 파도의 노래, 주야 원한, 비오는 길, 삼방에서 이렇게 9편이 수록되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픈 반생기는 본래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인데 하나운 시인이 37세 되던 해 태어나서부터 37세가 되던 해까지의 자서전을 집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생기라는 이름이 삽입된 것이죠. 총 127챕터로 되어 있으며 각 단원마다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들이 조밀조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운 시인의 시 9편이 시창작 배경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하여 하나운 시인에 관련된 기록들이 무수히 많이 떠돌고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운 시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운 시인을 연구하고 잘못된 오류를 하나씩 검증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훈 시인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진행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적은 진행자가 들고 있는 하나훈 이항성 시화집입니다. 발행연도는 1962년 10월 20일이고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문화교육출판사이고 발행인은 이규성 씨가 되겠습니다. 작품 수는 총 54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작품명은 1956년 초판 발행한 하나훈 시전집 48편에 생명의 노래, 명동거리 3, 은진미륵불, 한강수, 서울의 봄, 도라지꽃 6편을 추가하여 하나훈 시인의 시에 이항성 화백이 그림을 그려 만든 시화집이라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하나훈과 이항성 씨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항성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성 씨는 서양 화가로서 1919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항성은 광복후 우리 미술교육 분야의 개척자로서 거의 독학으로 미술을 익혀 광복후 초, 중, 고교용 미술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사를 차려 국내 최초의 미술 월간지 신미술을 1956년에 창간했습니다. 또 1958년에는 박수근, 최영림 등과 함께 한국판화협회를 결성하고 조선일보 현대작가초대전에 참여하는 등 미술운동가이면서 교과서 집필자, 작가로서 1950년부터 60년대에 우리 화단의 중심 역할을 했다 하겠습니다. 1972년 프랑스로 건너가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996년엔 다리 골절상을 입고도 프랑스 리옹시 미술관에서 신작들로만 초대전을 갖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작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는 진행자가 들고 있는 정본 하나훈 시집입니다. 발행연도는 1964년 11월 15일이 되겠고요.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무화문화사이고 작품 수는 5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작품명을 보자면 하나훈 이항성 시화집에 있는 54편에 낙화유수 1편을 추가하여 이 당시까지 집필하여 출간한 모든 시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 까닭은 나의 젊은 날의 슬픔과 절망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나의 눈에 흙이 덮일 때까지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시들은 모두가 나의 영혼으로 쓴 영가라 하겠다. 이 눈물 젖은 요들가가 무서운 슬픔과 절망을 넘게 하였으며 이 푸른 지혜가 나를 다시 세상에 서게 하였다. 이 시들은 여러 책으로 출판된 작품이지만 간간히 틀린 데가 있어서 이번에 정본 하나훈 시집으로 정확을 기한 셈이라 하겠다. 이 시집은 나의 제1시집, 제2시집과 최근의 작품을 아울러 엮은 것임을 밝혀둔다. 1964년 12월 16일 서울 명동에서 한하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정본 하나훈 시집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한 시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시집은
하나훈 시인의 유필집으로서 1953년 발행된 하나훈 시초 재판의 초고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53년 6월 30일 하나훈 시초 재판본과 비슷하고 또 시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훈으로 추정됩니다. 작품 수는 2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은 1949년 하나훈 시초 초판 중에 꼬스톱, 수수야곡, 양녀, 추일기 이 4편이 빠지고 1953년 하나훈 시초 증보 재판 중 추억 2, 창경원, 냉수 마시고 가련다 이 4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증보판 하나훈 시초의 유필 원고가 아니냐, 아니면 이 53년도 하나훈 시초에 전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모라는 시가 행렬로 바뀌고 있는 것도 1953년 증보판 하나훈 시초의 유필 초고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2월 28일 하나훈 시인이 돌아가시자 처자식이 없는 하나훈 시인의 유품을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수습한 것으로 보이며 인천문화재단에서 2010년 11월 12일 하나훈 시인 서거 35주년 기념으로 하나훈 시인 작품을 집대성한 작품집이 진행자가 들고 있는 하나훈 전집인데 이 책에 수록된 시가 총 106편입니다. 진행자가 하나훈 문학회에서 발행한 고리필이라는 문학지의 3편, 돌꽃, 추해, 어떤 인생을 발굴하여 수록하였고 1966년 연간 한국 시집에서 바다라는 시를 발굴했고 1982년 가도가도 황토길이라는 책에서 춘곤이라는 시를 발굴하여 총 111편을 독자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숨겨진 하나훈 시인의 시 또는 수필 등의 작품을 찾아내어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1화는 하나훈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고 여타 문학지에 실린 작품과 유고 작품을 총망라하여 기타 작품 56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